다음은 뉴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을 선임한 데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13일에요. 집행정지를 확정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허 대장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방통위하고 방문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방문진이란 거는 그러니까 MBC,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MBC의 이사회, 그러니까 뭐 쉽게 소유주라고 생각하시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거기에는 그 방문진의 이사는 좀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MBC의 이사진인 거고요. 방통위는 5명인데 이거 국가기관이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거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니까 방문진은 MBC 사장을 다시 선임하겠죠. 그러니까 MBC 사장을 바꾸려면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선임됐던 방문진 기존 이사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방통위가 작년 8월 달에 방문진 이사를 새로 뽑았거든요. 새로 뽑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그렇게 났기 때문인 거죠. 이때까지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어제 확정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1심 행정법원도 그렇고 2심 고등법원도 그렇고 대법원까지 지금 이게 어이없는 판결이 계속 연속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MBC는 광란의 질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문호철 MBC 전 보도국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대법원 결정이면 사실상 최종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뀔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문 국장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건데, 대법원 특별 2부, 그러니까 이 대법관 이름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박영재 대법관. 찾아보니까 중도 판사라고 되어 있는데 중도란 말은 좌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이제 문호철 국장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심리 불속 행기각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기각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판부 내에 뭐 의견이 엇갈리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심리도 열지 않고 기각할 거였으면 진작에 기각을 해줘. 왜 넉 달이나 지나갖고 기각을 하냐고 이거. 도대체 대법원 뭐 합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4개월이나 끌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기각은 그럼 그냥 기각을 하면 되지. 왜 심리 불속? 그러니까 심리를 한 번도 안 열고 그냥 기다렸는데 아니 기다린 사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랑 비슷하게 재택근무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재택근무를 하는지 뭐 독후감을 쓰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상해요 이거. 이번 가처분 사건의 네. 핵심 쟁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문제다라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근데 이게 굉장히 불가피한 게 왜 그러냐? 원래는 5인 체제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3명 어디로 왔나? 민주당이 임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안 해주니까 2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 2인 체제가 불법이라 그러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민주당은 그럼 왜 3명 선임을 이거 안 해주냐? 왜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문정권 때 임명했던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들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방문진 이사를 유지하게 되면 MBC 경영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MBC 경영진 교체를 막기 위해서 예. 지금 민주당이 3명 선임을 안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방문진 이사들은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후임 이사를 뽑았는데 법원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판결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문호철 전 국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그렇죠. 예. 뭐 MBC 판결 이전 재판은 2인 체제 문제 없다는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YTN이었나요? 그렇죠. 이게 예. 그 MBC 2인 체제, 그러니까 MBC 판결 있기 전에 예. 여러 판결들이 있었거든요. 네. 방통위 2인 체제가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가리는 그런 판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판결들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기 YTN이 민영화됐던 거예요. 문제가 왜냐하면 방통위 2인 체제가 문제가 없다. 여기서 내린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YTN이 민영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방통위 2인 체제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MBC 상황에만 유독 MBC 관련 판결만 오면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판사들 못 믿는다고. 판사들은 정말 이번 사건, 그러니까 MBC 사건 마찬가지거든요. 1심 재판부에 강재원 판사라고 있었습니다. 강재원 판사. 좌익 판사입니다. 강재원 판사가 있었는데 이 판사가 얼마나 웃기냐 보세요. 자, MBC 관련해서 강재원 판사가 방통위 2인 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근데 최근에 KBS 이사 임명할 때는 방통위 2인 체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판사가. 과거에 자기 자신이랑 싸우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법원이만큼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관문이기도 네네. 한 만큼 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거란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문호철 전 국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오만과 교만, 상식적 수단으로는 고칠 길이 없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끝을 맺더라고요. 그 정의의 여신이라고 있잖아요. 그 법원에 가면 저울 들고 있는. 그걸 조국이 책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원래 이제 그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이 지금 강재원 판사도 그렇고 아까 저기 누굽니까? 그 박재용이었나요? 그 저기 대법원 판사도 그렇고 상대가 누군지 보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판결이었네요. 그러니까. MBC 방송 관련 비판할 거리가 있으시다고요? 그죠. 뭐 오늘도 예. 결국은 이제 MBC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3월 4일 날 MBC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날은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이 출연을 하는데요. 오세훈,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두 번 만났다가 네 번 만났다 그랬다가 7번 만났다고 그랬다.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서 7번씩 만나야 되는 질척거리는 연애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웃어요. 하하. 네. 이거 웃긴 게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롱 희화까지 한 지금 이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를 2번 만났다라는 자기 입장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4번 만났다 그랬다가 7번 만났다 그랬다가 이 주장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명태균이에요. 근데 이날 방송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말을 바꾼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왜곡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단 말이죠. 이건 역시 이제 저희들 오늘도 이제 공원연의 모니터 보고서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야, 네. 다음은 MBC 뉴스 하이킥 관련 소식도 네. 가져오셨다고요? 그쪽은 3월 4일 예. 똑같이 이제 권순표 뉴스 하이킥인데 이제 진행자 권순표라고 있습니다. 권순표 있고 그다음에 김종혁 저 국힘 최고위원 있고 그다음 왼쪽에서 이제 서용주 그다음에 박원석 뭐 민주당 정의당 전직 의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서용주는 의원 아니었군요. 근데 이제 이날도 이제 탄핵 관련해서 토론을 했을 거 아닙니까?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도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 편파 진행을 했나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편파 진행한 거죠. 예. 근데 패널 구성 딱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일단 균형이 안 맞습니다. 국힘 1명이고 정의당 1명, 민주당 1명 이렇게 나오죠. 1대2죠. 이 상황부터가 사실은 맞지가 않죠. 근데 진행자가 야당 패널들의 반응에는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조하고 이러는데 김종혁 최고한테는 사사건건 반박을 하고 막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급기야 김종혁 전 최고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앵커가 말이야 예단을 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패널의 진행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요. 오죽했으면. 이거 비슷하네.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고 지금.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진행자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공적 책무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토론 내내 좌편향된 자기 어떤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라고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지적을 한 겁니다. 다른 방송사도 아닌 공영방송이 네. 이렇게 그렇죠.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했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피릿은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오늘 오후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